예정된 시간이 되었고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고1 설명회도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좀 뭐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정보들일 수 있거든요. 예,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새는 뭐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까지 찾아오시거나 찾아오셨을 때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 뭘 얻어가시야 제일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찾아도 보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고점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원래 대학 가는 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뭐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멍청한 질문은 없다. 다만 멍청한 답만 있다. 답하는 사람이 못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키는 거지 질문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저희가 전략을 좀 전달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남다른 이해 학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입시의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택할 건 무엇일까 이런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오긴 합니다만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의 과목에 대한 차이는 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뭐 2025학년도니까 전혀 상관들이 없으실 텐데 입시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들 다수가 자연계열은 미적과 기하를 해야만 했던 걸 폐지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해서 논술 전형이 7.2%에서 8%로 늘었다거나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언론학에서 경마중계식 보도라고 말하는데 1번 말이 2번 말을 앞질렀고 다시 3번 말이 2번 말을 앞질렀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뉴스는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입시를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제 관점은 다음과 같아요. 이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는 이렇게 가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막 몰리는 길을 택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건데 사람이 많더라도 큰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학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상담을 하다가 이 학생이 고1인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알아보니까 저도 무슨 전형인지 몰라갖고 알아보니까 재외국민 그 전형이고 전국에서 114명을 뽑아요. 1학년 때부터 이것만 노리고 간다라고 하다가 일이 어그러지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무슨 대학은 수학 없이 뭘 대학을 갈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노리는 애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거든요. 몇 개 안 되고 그런 대학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뽑는 걸 가야지 적은 확률의 도박을 걸듯이 입시를 할 수 없다가 이제 첫 번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삶의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을 엄청나게 가지거든요. 예,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 뭐 유명한 네컷 만화가 있어요. 1학년 때는 스카이 가겠지. 2학년 때는 야 나도 탑10 정도는 3학년 때는 어떻게 인서울이라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능 끝나고 야 안 되겠다 군대나 가자 뭐 이런 그 네컷 만화를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3 수능반을 한 10년 정도 가르쳤는데 고3 수능만 아이들한테 굉장히 예리한 사고를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봐라. 그 100% 중에 10%만이 성공하고 90%는 실패하는 게임이 이거 아니냐.
근데 내가 왜 90%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좀 위험하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실력을 뛰어넘는 결과라는 건 입시에 별로 없어요. 그 왜 뭐 보시다 보면은 5등급도 논술로 어디를 간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는데,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어느 날 이렇게 학부모님 핸드폰에 문자가 날라오는 거죠. 그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뭐죠? 대부채로 다 사기이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의 성공신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를 바라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네 번째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 관점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톤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그 들으시다 보면은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비전을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고등부에 오래 있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이 전략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먼저 그림을 보면 최근 수능 응시작 수가 이만큼인데 50만 전후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좀 줄어와갖고 현재는 요 정도 되고요. 그 여기 제가 네모칸을 쳤는데 이게 이제 중3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에는 이만큼이죠. 54만 명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경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구 절벽이니 뭐냐 하는 얘기들은 지금부터 딱 한 10년 정도 후의 얘기라서 학생이 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대체로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린 톤이 뭐냐면 호들갑 같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교육계 입시계라는 게 엄살도 많고 뭐 이해관계도 많이 달려 있고 뭐 돈도 되고 하니까요. 왜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N수생이라고 부르는 거, 재수 삼수를 통틀어서 N수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만큼씩 있었어요. 뒤에도 또 보여드릴 텐데, 근데 재수생이 갑자기 엄청나게 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 맞진 않아요. 다만 예리하게 보시면 현역생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율상 커진 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있어요. 그 상위권 재수생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제가 아마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요새 이제 해당이 안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2028학년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 입시에 관련된 큰 폭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등급제도 바뀌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제가 볼 땐 여전히 호들갑이고요. 이건 초안이라서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물론 방향은 알 것 같아요. 방향은 알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입시 30년간 변하지 않는 본질도 있던 것 같고,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기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 재수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재수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예,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뭐 등급 평가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수생들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때 경쟁이 이거보다 훨씬 더 치열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 자제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겁을 좀 주긴 줘야 되는데 이 겁은 아니고 다만 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조죠, 시조. 예,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회시, 건동홍, 국승세당 이거 외우고 있어요. 저희들도 외우고 있긴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이제 사실 좀 슬픈 자화상인데, 세상에 이렇게 세분화된 뭔가 있을까? 집도 이렇게 세분화 안 돼 있을 것 같고, 차도 이렇게 세분화 안 돼. 무슨 차가 무슨 옵션을 달면 뭐보다 비싸네. 이런 것도 이렇게 안 될 텐데 대학은 아니죠. 예,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 뭐 스카이의 최저보다 제일 낮은 데보다 좀 더 높네. 그래서 무슨 대 무슨 과는 뭐보다 높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어떤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입시에서는 어느 라인 정도를 잡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입시의 최종 목표가 어느 라인이냐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선호하는 마지막 라인은 이쪽이긴 해요. 건동홍 라인이라고 부르는. 홍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홍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이 선호대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 유력대학이라고 말하면 인하대, 아주대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수삼은 많이들 모르시긴 하죠.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인데 이제 잘 그냥 지나가다 들으면 저게 어디 있는 대학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학교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를 서울 4년제 이렇게 서울 수도권 4년제 이렇게 모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주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 아이들한테 물으면 서울 4년제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양대까지 아닌가요? 그러면
다 서울에 있는데 왜 아니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죠. 예,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하나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이쪽이에요. 그 지방은 실제로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방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요 한 3, 4년간 지방 입결은 시쳇말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 대학의 라인들은 지금 한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놀랬는데 작년에 경북대인가가 무슨 과가 4.3이 커트라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교과였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서울이 아니라 그 경기대 그냥 일반 대학들, 경기도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일반 대학들 수준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쪽은 요거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 정원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이 몇 명이다라고 말하면 지역적으로 구분하는데 사실 벌써부터 이 밖을 사실 목표로 삼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아이들 입시를 치러야겠다라거나 하실 때에는 요 라인 정도에서 더 위에 더 위에를 목표로 하실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름이 조금 이제 낮은 대학은 전부 다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서울 수도권 주요 4년제라고 말하면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대는 이제 여학생들밖에 안 가니까 제가 이대와 숙대만 좀 포함을 했고요. 나머지 여대는 입결이 좀 낮은 상태였고, 이제 특수는 항공대랑 교대까지 포함돼서 꼭 순서대로는 아닐 수는 있다. 근데 대충 이렇고, 이게 보여주는 바는 대략 한 전국적으로 17% 안에 있으면 이 대학을 가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4년제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그 보통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요. 뭐 장로의 신학대학 이런 거는 이제 뭐 신학자나 이제 목사님이 될 게 아니라면 그런 대학은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 대학을 제가 빼고 그냥 다 통계를 다시 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 안에 들어야 그런 대학에 간다, 유명 대학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난 안 된다라거나 아이들의 성적이 계속 비슷하게 분포하고 아이들의 성적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큰 폭으로 오르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좀 패배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몇 번 안 되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만 명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안에 들면, 그러니까 요 안에 내가 한 명이 되면 보통 어디를 가냐면은 건동홍을 가요. 이만큼 안에 들면 국숭세단이라고 부르는 대학을 가고요. 이만큼 안에 들면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를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오디션 프로처럼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을 뽑고 막 몇십만 명 중에 막 유명 아이돌을 뽑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7만 5천 등이 되면 돼 너는. 되게 잘할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7만 5천 등이라는 불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향해 가면 돼. 그러면 애들이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긴 해요. 7만 등? 내가 3등은 못하는데 7만 등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두 번째도 대학가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대학에 전체적 정원을 주는데 서울 사는자가 좀 늘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10에서 12%에서 끊겼다면 지금 17%까지 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어려운 환경도 아니다. 그럼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가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요. 수시가 80%고 정시가 20%고요. 근데 수시 정시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금부터 깨야 될 건, 요거는 대학을 가는 시기예요. 수시에 가냐 정시에 제때 가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안 봐도 거의 그렇게 굳어지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요 네 가지가 보통이고, 거기 외에 뭐 실기 위주가 있고 뭐 정원 내로 가고 정원 외로 가면 또 뭐 어쩌고 뭐 너무 복잡한데, 정해진 정원 밖에서 더 추가로 뽑으면 정원 외라고 하고, 거기에는 농어촌 전형이나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제외를 했어요. 그건 보통 특수한 상황에만 놓여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정시도 사실 수능 말고도 교과 들어가는 데가 0.05%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섞이니까 어려운 거니까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은 내신에 다른 걸 섞는다. 논술은 글 잘 써서 간다, 혹은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간다. 수능은 이제
정시는 수능을 100%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과가 45%니까 아 내신 그럼 잘 따서 가는 게 제일 많구나. 그 다음은 종합이 유력하구나. 정시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20%고 게다가 뭐 재수생도 많고 이렇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렇게만 보면 수시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뭐 만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셨겠지만 수시는 총 6개의 대학을 쓸 수 있고요. 뭐 전문대 포함 더 되긴 하는데 6개의 대학을 쓸 수 있고 그 6개 안에서 뭐 하나를 붙으면 안 갈 방법이 없습니다. 재수 말고는 안 갈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시를 안정으로 낮춰서 쓰면 합격하고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재수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요새 말로 수시 납치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와요. 선생님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 왜냐면은 낮춰서 쓰니까 그 입시는 사실은 제일 높은 거를 최대한 높이 여러 번 그 무빙의 우리 고윤정 씨처럼 계속 점프 뛰어갖고 제일 높이 딱 찍으면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공부가 힘드니까 낮춰서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단순히 엄살은 아니고 뭐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 그 험난한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런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라고 부른 전형은 이렇게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내신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요런 전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100은 뭐 시립대랑 홍대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전교과 전체 다 보는 거, 국영수 과사 주요 교과만 보는 거. 그다음에 저는 계열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이과는 국영수 과, 문과는 국영수 4만 보는 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찾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과를 보는 게 있고요. 교과에 비교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비교과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이제 출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인데 이 둘 다 뭐만 보냐면요, 시간만 봐요. 시간과 양만 봐요. 이런 거를 그 평가 교육 평가에서는 정량 평가라고 그래요. 양으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로 맡긴 평가되는 거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정량 평가는 불안함이 별로 없죠.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출결 채우고 뭐 봉사 출결도 마찬가지로 뭐 결석 몇 번 있어요. 그런 건 다 봐줘요. 몇 번 안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 뭐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냥 교과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류는 이제 다른 걸 보긴 보는데 이것도 많이 섞진 않아요. 뭐 디테일하게 말씀이 너무 기니까. 그다음에 면접은 이제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니까 얘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성질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감의 원천이죠. 왜냐면 내가 면접을 보고 나오면 난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의 원천인데 이게 이제 변별력이 좀 주어지고 이제 잠깐 옆길로 세자면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몹쓸 얘기를 하는 걸 수 있는데 이제 재수는 좀 어려운 게 2028학년도에는 정성평가 영역이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다는 거예요. 교과가 조금 무력화돼 갖고 정성평가 영역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긴 하는 거죠. 뭐 지금이라고 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학생부 교과정이 이렇게 많은데 또 뭐가 어쩌고 이렇게 보시기보다 핵심은 내신이 좋으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골라서 갈 수 있어요. 1.0에 근접할수록 5, 1등급에 근접할수록 골라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9등급제로 진행이 돼요. 성적은 이렇게 매겨지고요. 1등급은 이제 되게 소수죠. 4%고요. 그다음에 9등급도 4%라서 9등급을 보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이걸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5등급이 20%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50만 명이 수험생이라고 하면 1등급인 친구들은 2만 명이고요. 5등급인 친구들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이니까 50%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등급 초냐, 5등급 말이냐, 뭐 3등급 초냐, 3등급 말이냐 이런 게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7%라고 했는데 대충 이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예비 고일 학부모님들은 이런 걸 아셔야 돼서 한 반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1등급 맞는 애들은 한 명이에요. 2등급은 이제 3명까지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리 애가 반에서 한 4, 5등 해요. 그럼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죠. 반에서 4, 5등이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숫자는 3점 몇을 지키고 3점 몇을 지키면 서울권이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학부모님들이 실제 본인들이 입시를 하시던 그 시절과 지금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중등과 고등의 기본적 차이점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명지중이고요. 뭐 국어가 A가 39%, 수학은 30%니까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명지 고 1학년이 올해 거예요. 올해 건데 명지 고 1학년이면 국어가 A가 26%니까 좀 적죠. 어렵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수학이 30%고 여기도 수학이 23%니까 이거 좀 적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리고 가제율중은요. 가제율중은 많이 주시네요. 왜냐면은 제가 영어를 빼먹었네요. 어쨌든 많이 주시는데 보통 40%를 준 게 보통이긴 해요. 뭐 가제율 중에 특별하게 막 되게 많이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A는 40%대를 많이 잡는데요. 이제 넘어오면은 수학은 10%죠. 예, 영어는 9.7%고 A가.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이제 고등부터는 좀 어려워져요. A가 문제가 아니에요. 등급제니까 성취도라는 게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A가 몇 명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상태평가고 어차피 그런 거니까 여기 40%잖아요. 이게 전부 다 거의 40%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A를 맞았다. 와, 좀 하는구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가 4등급까지가 40%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A 등급은 A1, A2, A3, A4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를 중학교 때 A를 맞았다. 고등학교에는 1등급일 수도 있고 4등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 중등에 A를 맞았는데 고등에 3, 4등급을 맞으면 아이가 아직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걔는 그냥 원래 그게 그 점수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출처가 대치동 유튜버라 거기에 다 워낙 극성스러우니까 워낙 호들갑이 심하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이 약간 맞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요. 그냥 가볍게 100점이 나와요. 실수를 하나 미끄러지는 친구들인 거고요. 이제 90점에 걸쳐 있거나 90점 중반대가 이제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중등은 왜 학원 광고 잘 보시면 90점 이상이 몇 명입니다. 막 써놓는데 고등으로 치환하면 4등급입니다. 4등급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이 뭔가 기준선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건 뒤에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런 일은 그냥 시험이 어려워서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이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질 같은 게 완전히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뒤에 과목별 설명에서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뭐 등급 따기도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1학년 1학기가 딱 끝나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는 것도 맞긴 해요. 아예 뭐 그 결정돼 있는 건 아니긴 하는데 나중에 가면 오르긴 하는데요. 조금 윤곽은 드러나죠. 1학년 1학기만 끝나도요. 그럼 이제 아이가 1학년 지나고 뭐 1학년 때 공부 설렁설렁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그때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교과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대평가고요. 상대평가라는 건 이게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2차가 60으로 달리고 2차도 60으로 달리면 이 둘의 차이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보통 아이들 고3 때 생각하면 고3 때는 다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내 성적은 오르지 않는가는 일단은 비결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앞에 있던 애들은 왜 앞에 갔을까? 속도가 빨라요. 나는 열심히 해서 속도를 올려도 뭐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진짜 입을 악물고 미친 듯이 해야 조금씩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잘 해야겠다 이런 게 좀 안 되는 게 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는 기본적으로 기록으로 대학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너무 많은 환상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데다가 두 번째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게 있어요. 1학년 때 3.5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5학기가 들어가요. 그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딱 5개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 아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절치부심해 갖고 2학 물고 내가 5, 1등급을 맞았어요. 일단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이런 일을 가정하면 13에다가 나누기 5를 하면 이게 2.6등급이 떠요. 아니죠. 13이 아니죠. 10.
죄송해요. 14, 15네요. 예, 15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수학 가르치는데 큰일 났네. 자, 이게 3등급이 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는 진짜 미친 듯이 약 물고 1등급을 맞았는데 넌 3등급이야라고 하니까 진짜 나중에 가서 뭐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공통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워요. 이게 딱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일반 선택이라는 걸 배워요. 일반 선택은 그냥 다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2학년 때는 일반 선택을 많이 배우고요.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고요. 3학년이 되면 이제 소위 진로 선택이라는 걸 배워요. 이제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은 끝나고 요약해서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그림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제 진로 선택은 전공 심화, 전공 선택인 거고 일반 선택은 소위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 방식은 일반 선택은 9등급제니까 아까처럼 평가에서 점수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성취평가제 ABC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슷하게 보여줬던 ABC인데 그러면은 뭐 A를 맞으면 되겠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보통 3분의 1씩 주거든요. 그때 3분의 1, 3분의 1을 주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심하게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에 원서 쓸 때 좀 손해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A가 50%가 넘어가면 감점 반영을 시작해요. 너무 쉽다 이런 거죠. 그래 어쨌든 어떤 과목을 봤는데 예일여고의 무슨 수학 기하인가요? 80%가 A고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A를 그 3분의 1이면 33%니까 교과로 쓰는 애들은 이걸 못 받을 리가 거의 없어요. 미끄러지지 않으면. 근데 또 반영은요. 절반이 반영을 안 해요. 대학이 50%가 반영을 안 하고요. 반영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은 거의 A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추고 오는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반영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많아요. 잘한 거 3개. 이렇게만 반영한 때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3학년 가서 진로 선택으로 점수 바꾼다 이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에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을 따지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런 건데 내가 무슨 과를 갈지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안 반영하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서울대가 제시한 건데요. 핵심 권장 과목은 웬만하면 듣고 오세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이거 들으면 좋습니다 정도인데 만약에 내 아이가 인문계 할 거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연계는 달라지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꿈이죠. 의예과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명 쪽을 배우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같은 게 이제 보통 문과 과목이다 이렇게 많이 아실 텐데 잘못 아시면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수학부는 당연히 그럴 거고 컴공이 확통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반영해 빅데이터를 다루잖아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학년도 동국대 컴퓨터공학과가 그 종합으로 뽑은 사람 중에 확통 미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통을 안 듣고 들어오면 이 아이를 뽑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진로를 일찌감치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입시에서 좀 바뀐 부분이 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뭐 발견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엄한 거 이제 타고 가면은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표가 서울일 건지 지방일 건지에 따라 달라요. 통계는 언제나 함정이 있어요. 통계는 양, 질, 어떤 그 디테일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가 이만큼이라서 학생부 교과가 정말 유력한 전형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방을 열어두고 있고 지방이 목표다라고 하면 진짜 교과는 60%까지 치솟아요. 근데 수도권은 20%밖에 뽑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방은 거의 수능을 뽑지 않지만 수도권은 36, 5% 뽑아요. 근데 이게 내년 건데 이게 그 지금 예비고일도 거의 이럴 거예요. 왜냐면 몇 년간 계속 이래 왔어요. 그냥 뭐 8대 2다 이런 것도 사실은 8대 2 맞죠. 근데 목표를 누가 지금부터 지방을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수도권을 목표로 하시면 이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또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이라고 부르는 데를 또 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지방이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을까 생각하면 지방대가 살아남는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좀 와야 돼요. 근데 서울은 어차피 공부는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섞어서 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대학의 이해관계를
그 입장이 되어 보면 대충 이런 것도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거는 수능 최저도 있어요. 이 수능 최저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교과로 내가 어느 라인으로 갔어요. 이게 올해 작년 입결이고 이거를 저희가 다 타이핑을 쳐갖고 다시 재구성한 표예요. 이거 출처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 유명한 사이트인데 요것도 저희들이 다 추천 사이트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학원 뭐 어떤 누가 그렇다들 어떤 유튜버 이런 거보다 공식적인 자료가 제일 좋고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인데 그 작년에 실제 입결들 다 모아갖고 정리한 거를 저희가 재구성해놨거든요. 가만 보시면 이런 건데요. 평균 등급이 3학년까지 3등급 정도 안에 들어야 그래도 몇몇의 서울 수도권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학과마다 다른데요. 대충 유명 대학들은 전부 다 2.3에서 커트가 나고요. 2.7이면 좀 덜 유명한 대학이라든가 덜 인기 있는 과를 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교과로 간다라는 게 되게 어렵고요. 여튼 이렇게 갔을 때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추가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대학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학들이 사실은 인기학과는 1점대에서 컷이 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등급이 1, 1, 1, 2,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 좀 어렵다. 근데 간단해요. 통계를 넓게 보시면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전교 1등이 전국에 1,700명이야. 이렇게 고등학교 1,700개니까요. 전교 1등이 1,700명이니까 내가 학교에서 몇 등에 그렇기 때문에 난 어디 가겠지 생각하지 말고 전국 단위에서 자기가 얼마에 위치하는지를 봐야지. 그 학교에서 몇 등 했다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줄 세워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동국대가 안성 캠퍼스를 포함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최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합사라는 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다 해서 글씨를 안 쓰는 게 낫겠네요. 국영수탐을 다 해서 2개 과목을 합쳤을 때 등급이 4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맞으면 교과로 1차 합격하고 최저 기준을 충족 못해서 탈락돼요. 근데 잘 보시면 숭실대는 정말 빡센 편인데요. 이합사라는 건 한 과목이 1, 3 또는 2등급, 2등급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 크게 안 미끄러지면 여길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능 최저 기준을 가만 보면은 진짜 빡센 대학들은 그냥 거기 갈 애들이 거기 가는 거구나. 다만 내신으로 뽑겠다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숭실대 같은 경우는 그 합격 비율이 되게 낮은데요. 최저 충족률이 한 50%대가 나오고요. 작년의 기준으로 국제법무, 중문 이런 데는 20%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만 최저를 맞췄고 나머지는 못 맞춰서 80%가 다 떨어졌어요. 시립대는 더 빡센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거 하나 못할 수 있죠. 이 아이가 수학만 못해요. 이제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3개니까 3합7이니까 3개를 합쳐서 7을 맞춰야 되니까 2, 3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잠시만요. 네, 2, 3은 맞아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굉장히 빡빡한 편이죠. 서울시립대도 53%밖에 최저 충족률을 못 해갖고 50%는 다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는 수능도 잘 봐야 된다. 결론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대학들도 대체로 비슷하다. 3등급 대학들도 2합6, 2합7에 전부 갖고 있다. 근데 전부 다 잘 보시면은 뭐 사범대라든가 뭐 이런 데들 유명 대학들이 좀 있어갖고 그 단과대 중에 인기 단과대 이런 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아이가 1등 뭐 1학년 1학기에서 등급을 얼마 맞았냐에 따라 다른데 2점대 후반 3점 초반이면 노려볼 만한 게 되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3학년 가서 잘해야진 잘 안 돼요. 나중에 뭔가 바꿀 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60%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땐 60%가 2학년 1학기잖아요. 1학년이 1학년이 2학년이 2학년이 3학년이 1인데 요까지 점수를 가지면 자기가 어느 라인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윤곽이 드러난다는 건 좀 과도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상대 속도라서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나의 앞에 있는 날 기다려주진 않는다. 쟤도 공부한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1학년 때는 그래도 보통 다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세월 수도권 생각보다 적게 뽑는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종합이고
저희가 여기서 할 말이 사실 제일 많긴 한데 길게 뭐 시간 관계나 길게 못 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냉철하게 좀 보시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은 워낙 그 좀 환상도 많고 약간 여기가 정성평가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모두 보고 모두 보고 모두 보고 모두 본다고 하잖아요. 그거의 배경이 바로 스카이캐슬 아닙니까? 그 컨설턴트가 뭐 다 주선해주고 못 따라가면 그걸로 따라가고 막 하고 뭐 그 설명회 같은 거 저희도 여러 개 찾아봤거든요. 준비하면서 한 수십 개 봤는데 특히 이제 영어학원들 같은 경우가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영어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벌이나 봐요. 막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북 드리밍 사업, 북샐러드 무슨 학교의 그 진로 탐색 그거래요. 하이브 유니, 하이브는 거기 기획사인데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뭐 말들이 현혹돼갖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환상을 많이 걷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걸 평가해요. 내신, 세특, 행특 말도 어렵죠. 줄임말이니까. 내신은 이제 점수고요. 그 성적이고요.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500이라는 건 500자 쓴다는 거예요. 글자 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뭐 수학 시간에 뭐 미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책을 받고 무슨 책을 봤더니 뭘 얻게 되었고 무슨 궁금증이 생겨서 또 뭘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행특은 말씀드린 여기대로 이제 인성 리더십을 본다는 거고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쓰시겠죠. 요거는 교과목 담당이 쓰실 거고요. 그다음에 어려워요. 저 때도 없던 거라 창체 그러면 뭐 창제 아니고 뭐 한글을 창제하다 아니야? 뭐 어쨌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동봉진이라고 자동봉진 이렇게 앞글자 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는 것들 중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자율활동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삭제됐고 동아리 자율 동아리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정규 동아리만 인정하지 자율적으로 아이들 뭐 동아리도 막 2개 3개 해야 되는데 자율 동아리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개인이 외부에서 봉사 그 연결해 갖고 하는 거 다 미반영하고 봉사 시간만 들어가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도 사실상 학교 프로그램이고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찬찬히 뭐가 없어져서 독서 미반영하고요. 수상 미반영합니다. 그다음에 방과후에서 뭐가 있는지 다 삭제됐고요. 교사 추천서 폐지됐고 자소서도 폐지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게 조금 모자라서 내가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모자라서 내가 자소서를 써서 메꿔야지 이제 그거 다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점만 다 놓고 보시면 뭐냐면 결국은 뭘 갖고 반영하냐면 학교 프로그램이니까 누구나 똑같잖아요. 누구나 똑같잖아요. 얘는 시간만 쓴다고요? 얘는 정규 동아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 뭐 했냐가 아니라 동아리에서 나는 뭘 했는가 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또 중요한데 실제로 보통 그냥 종합 관련된 영상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지금은 진짜 세특이 전부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신하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그냥 뭘 들었고 뭘 배웠다 이런 거 안 돼요. 누가 학생부에다가 애 망하라고 뭐 너 얘는 뭐가 안 좋고 뭐 수업 시간 뭐 불량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뭘 들었고 뭘 배웠다라는 거는 또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자소서 실제로 누굴 면접을 보면 자소서 안에 너무 뻔한 말은 의미가 없고 정말 구체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고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자기한테 더 찾아보기 위해서 나는 뭘 읽었는데 무슨 의문점이 들어서 뭐를 좀 확장을 해봤다. 이런 걸 다 써야 되니까 실제로 아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써 있다고 나 자소서 괜찮아. 아이 자소서 그런다. 나 학생부 괜찮아. 나 종합 써야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진로와 관련된 교과의 깊이 내가 예를 들면 언론을 배울 건데 그래서 국어와 언론, 뭐 영어와 언론, 과학과 언론 이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그거를 찬찬히 계속해서 자기 진로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아이들이 그 자사고에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선생님도 그 국어 선생님 한 분은 1학년 때부터 그냥 무조건 하나만 보고 계속 그것만 썼대요. 모든 과목, 심지어 체육도 그거랑 연결시켜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수학을 극복할 자신이 없어갖고 이거 하나 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다가 학교가 자사고니까 등급도 따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갔다 하더라고요. 세특에 대한 4대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고 뭐 입학사정관이 보는 건 다음과 같아요.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입증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입증시켜야 되니까 자세히 보시면 결국 뭐냐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치 그냥 학생부 좀 잘 써갖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수업 시간을 잘 듣고 성적이 조금 낮아도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트라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홍익대가 2.27의 교과가 커트나면 학종은 2.9까지 가고요. 상명대 교양도 2.58이니까 3.3까지 가요. 그래서 아이가 3등급 때 아이가 나 고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고대 동문과가 70% 컷이 3.43에서 70% 컷은 뭐냐면 총 10명이 있다고 하면 7등의 성적인 거예요. 그럼 3.4등급이니까 반에서 한 6등? 뭐 300명짜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가지고 200명이니까 60등 하면 뭐 5, 60등 하면 나 동문과 가나?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희망을 가져요. 진짜 이걸 들고 와요, 저한테. 그러면 바로 얘기해 주죠. 바로 답을 해줍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커트고요. 좀 더 낮긴 한데요.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특목 자사 애들은 3등급으로 스카이를 가요. 저희 영어 조교 선생님 그 외고 출신인데 3등급으로 서성한 라인을 그냥 가볍게 뚫고 그냥 가셨어요.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자는 실제로 3등급으로 예를 들면 시립대가 밝힌 건데 종합 전체로 보면 3.7인데요. 입결이. 근데 일반은 2.399, 교과는 1.89. 그러니까 0.5가 있어요. 0.5가 있으니까 2등급을 가지고 내가 뭐 이 동네 일반고에서 노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지만 0.5 낮아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한 건 나중에 가시면 교과는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냥 그 점수 그대로 가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내신에다가 나머지를 섞어요. 내신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뭘 보겠어요? 성적을 제일 많이 보죠. 너 학교 생활 어떻게 했니? 보통 성적 묻는 거잖아요. 여기 때문에 성적의 날파를 섞는데 이 70% 커트라인들, 즉 이 친구들은 이 성적이 안 나왔지만 자기 학생부를 역전시킨 아이들인 거니까 학생부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밑에서 역전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이 점수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역전하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냉철해져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사실은 글로 쓰기가 좀 어려운데요. 학교 현장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한테 듣고 아이들이 이제 울지만 않았지 울 것 같은 얼굴로 얘기해요. 성적이 안 좋으면 학생부를 잘 안 써줘요. 될 놈 대리죠. 될 놈들 몰아준다 이런 건데, 근데 아이가 그래도 성적이 좀 안 좋지만 아이가 학교 딱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의욕적이고 뭐 조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잘 써줘야 되는데, 근데 또 고등학교 평가하실 때 대학 진학률을 평가하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등급이 낮으면 또 안 써줘요. 그럼 선생님 좀 억울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교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수의 통계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들으시면 되는데, 그 교사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뭘 써야 되니까 애를 잘 알아야 되죠. 학교 선생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 안엔 학부모님의 관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뭘 돈을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부모님과도 얼마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보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은 일하시는 부모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은 뭔가 낮은 점수로 갈 거다 이런 게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거고, 최저는 없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메디컬, 의치, 한약수라고 부르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잘 준비를 안 하니까 도박이 돼요. 또 이것도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점차 생활하시면서 요걸 생각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핵심적으로는 요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진로 얘기를 좀 해보시고 너 뭐 할 거니? 대부분 모르죠. 사실 그 현실이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저도 그냥 그 좀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 3학년 때 이제 뭐 장래희망 쓰면 거기다가 서울대 써냈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되게 슬프죠. 아니 대학이 왜 희망이고 그게 단가? 그 가면 그 다음은, 그래서 재원은 대학교 1학년 때 엄청난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대학만 눈앞에 있었으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무슨 과 가요?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멋있어 보이는 거. 어차피 몰라. 어차피 사회가 학교가 너희들에게 진로를 소개해 준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잖아. 진로 체험 활동은 그냥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 듣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빌드업하기 좀 힘들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뭐라가 있다면 그거라도 계속 해봐라라고 복돋아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 그리고 내신 잘 신경 쓰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논술이고요. 예,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제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8%밖에 안 뽑기도 하는데다가요. 안 돼요, 안 돼. 2025년도생 논술이 늘었어요. 맞아요. 7.2에서 8%로 늘었어요. 근데 원래 적어요. 그리고 논술 100% 전형이 있대요. 있어요. 연대, 공국대, 아무것도 안 봐요. 논술만 보는 거예요. 근데 최저 있잖아요. 아, 예. 연세대에는 최저도 없어요. 연세대가 최저가 없고 논술만 100% 보니까 거의 이게 된 거예요. 뭐냐면 말 타고 가갖고 과거 시험 하나 치르고 오면 장원급제하면 대학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양대가 몇 년 전에 이거 해갖고 돈을 어마하게 벌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엄청났거든요. 갑자기 직장 다니던 뭐 20대 중후반 학생 뭐 사람이 이거 가갖고 나 논술 보고 왔음 이런 거만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점 안 좋으면 이걸 생각하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뜯어말릴 용도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 그게 사실 다가 아니에요. 경쟁률 얘기를 해야 돼요. 경쟁률이 이건 아이들 말로 미쳤어요. 42대 1이 말이 다 됩니까? 평균이에요. 평균이 42대 1이에요. 근데 인하대 의대가 660대 1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그건 너무 높은 거니까. 유명 대학들 평균이 다 이래요. 아니 100대 1을 뚫어내 이 말이 다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4등급 받은 애들이 논술 보세요 이런 설명회는 이제 제가 보고 나서 바로 거기서 껐어요. 아니 안 돼. 점수가 낮다고 유일하게 역전할 수 있는 게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게다가 뭐 최저는 조상님이 대신 맞춰줄 것도 아니잖아요. 최저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공부 피해서 대학에 간다. 뭐 시험 봤는데 4등급 미만이다. 뭐 A 끄트머리에 걸려있다. 중학 기준으로 이러면은 대학을 서울권을 간다라는 거는 실력을 올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제가 글 좀 써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야 소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필요해. 논리적 사고력, 근거 제시 능력. 너 책 많이 읽니? 뭐 토론은 좀 해봤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수백이 모이잖아요. 이런 애들 수백 명이 모여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날카로운 게 도망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성평가잖아요. 이건 또 이게 좀 될 것 같으면 공부를 다 접고 여기에 막 매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이거 관심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대학별 기출 다 공개해요. 문학 작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지수로 본 한국의 어떤 이 사회 현상하고요. 도표하고 이걸 엮어서 써야 되죠. 영어 제시문이 되는 데도 있죠. 경영대나 상경대는 수리논술도 일부 포함돼 있죠. 이래요. 수리논술은 한 부모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갖고는 이제 물어보긴 하셨어요. 수시 써야 되는데 수리논술 어떤 거 같냐라고 하셨을 때 이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인문논술은 성적이랑 무관하게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 있고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도전해보면 하는데 다만 경쟁률은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못 들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수리논술은 그냥 수학 문제예요. 킬러 문제를 누가 정확하게 풀이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지켜서 푸는가라서 수학을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하대 의대나 이런 데 660대 나오는 게 수학 좀 하는 애들은 다 덤벼보는 거예요. 내가 수학 되게 잘 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쓴 말이에요. 저도 답지처럼은 잘 못 써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니? 라고 하는데 그냥 답지처럼 그렇게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따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애초에 두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수능은 사실은 입시의 종착지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 입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슬픈 현실인 거예요. 사실요. 왜냐하면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수시와 정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1학년 1학기 시험 잘 보고 1학년 2학기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교과 도 써야 한다. 내가 시험을 몇 번 망쳤지만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해서 뭔가 많이 해놨어. 그러면 종합 도 써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어차피 최저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장 높은 거를 찍는 게 한국의 입시라고 생각하면 너무 서열화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입시라고 생각하면 결국 마지막 끝판왕을 보고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도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 표였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이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35%니까 맞네. 그냥 맞는 게 아니라요. 요거는 제가 그 다시 계산한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떤 통계냐면 이 라인이에요. 내가 건동홍숙 정도 건동홍 정도 가려고 해라고 하면 그 라인대에서는 수능이 이만큼 논술이 이만큼 그 다음에 종합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스카이는 생각보다 종합이 엄청나게 많고 교과가 파란 거니까 교과가 적네요. 맞습니다. 그 서울대가 교과를 한 명도 안 뽑고요. 다 종합으로 뽑아요. 예, 점수만 갖고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누적하면 이렇게 돼요. 누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여기 위로 여기를 전체를 누적시켰을 때 누적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서삼 라인까지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수능 비율은 40%, 종합은 38%예요. 교과는 18%고요. 그러니까 종합이 그래도 유력하긴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놓은 그 바탕이 있을 때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하시는 건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지금 뭐 수상도 없어지고 독서도 없어지고 추천서도 없어진 상황에서는 별로 옳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수시는 6장을 쓴다고 했는데 6개를 다 붙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 붙으면 6개를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5개를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빵꾸가 나고 빵꾸가 나면 거기서 충원을 해요. 근데 그렇게 충원하다 다 충원 못하면 정시로 2월 시키는 인원이 4, 5%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최저를 충족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정시에서 충족하는데 그게 또 4, 5%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은 수능이 45에서 50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 같은 거 보시면 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2028년 학년도 그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입시가 개정되면서 남겨두기로 한 것 중에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시를 35%는 남겨두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마지막 입시를 치러 보시면 45에서 50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정원형이 이거다라고 하면 이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끝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3학년까지 공부를 계속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 맞아요. 재수생이 조금 늘고 있는 거 맞고 상위권 재수생이 늘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10년간의 표예요. 그 실제로 30% 정도 유지 계속 해왔어요. 30에 35% 정도가 재수생이었고요. 근데 서울 소재는 전국보다 그러니까 전국은 이만큼인데 서울 소재 높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서울로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올해 놀란 건 여기에 있는 거죠. 항상 재수생이 유리하진 않았는데 통계적으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통계이긴 한데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통계거든요. 이게 첨부하지 않은 건 이게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2022학년도 서울대의 인수생 비율이 57%예요. 전 이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절반 이상은 신입생이 절반 이상이 재수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안하실 건 회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대로 옮기는 친구들이 서울대에서 설마 밑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 안 하죠. 근데 밑으로 가면 다 의대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비율이 사상 최고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재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 통계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너무 건방진 일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계속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대 열풍이 한 3년간은 적어도 계속된다고 본다면 상위권들이 계속 재수하는 현상은 계속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업별 특징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국어와 수학이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맞고요.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통합수능 이후에 준킬러라는 진짜 킬러와 준킬러는 정답률이 1, 2% 내외인 것들, 준킬러는 그 약 2등급 정도를 가르는 것들, 1, 2등급에서 2, 3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옛날에는 쉬운 문제가 다수였고 어려운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였고 이게 킬러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도 풀다가 집어던질 정도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려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을 맞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건 국어인데요. 1등급 컷이 80점대예요. 80점만 맞아도 1등급인 거예요. 즉 새내기는 기본적으로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4개를 틀려도 돼요. 4개를 틀려도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4문제는 안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머지 다 맞추면 1등급이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이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러면 뭐냐면 나중에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바짝 공부해서 잘해야지 이게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게 이제 2021학년도 이후에 바뀐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2학년 때부터 입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왜냐면 너희들이 대치동 뭐 강남 목동 노원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걔네들은 진짜 엄청 일찍부터 어마어마하게 시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걔네들이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 제조교는 소위 자기를 이제 대치키즈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그냥 울면서 맨날 울면서 했대요.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어갖고 걔는 매일 울면서 공부했다고 3학년 때는. 네, 그 정도로 엄청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하면 저는 좀 안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등급 올리기 쉬운 게 절대평가니까 영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요. 1등급이 4%가 아니에요. 원래 1등급은 4%고 2등급은 7%고 3등급은 이제 12%에서 총 23% 해드렸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1등급에 7.8%, 더 많을 땐 12%도 들어오고요. 2등급은 이만큼, 3등급이 이만큼이니까 50% 가까운 학생들이 3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영어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급 미만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영어를 많이 해야 한다. 그게 베이스다. 출발점이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2등급까지는 점수 비율이 뭐 그냥 떨어지다가 3등급에서 4등급 넘어갈 때 점수를 후려쳐서 깎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진짜 못하니까 그냥 거의 그 밑에는 약간 선을 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등급이 벌어질수록 감점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과학과 사회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 중에 하나가 국영수 중에 하나를 탐구로 대체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평가니까 조금 공부해서 탐구 잘 봐서 가야지. 네가 잘 본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잘 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왜냐면 이것도 상대평가지 절대평가가 아니거든. 근데 양이 적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게다가 그 문과인지 이제 이과인지 정하실 텐데 문과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국어가 1이니까 국어를 비중을 1로 두면 1보다 크면은 이제 국어보다 많이 반영, 1보다 적으면 국어보다 적게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과도 잘 보시면 이게 수학만 쭉 보시면 대체로 1이거나 1보다 좀 높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탐구는 대체로 1을 넘지가 않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는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문과에서는요. 그리고 이 대학들 사이에서는 수학을 넘는 탐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과도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국어가 중요하고 뭐 사회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닌 건데 근데 자연계는 조금 다르긴 해요. 자연계는 보시면은 수학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뭐 1을 갑분이 넘고 뭐 2, 2배도 반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탐구가 1이 거의 근접하는 데도 있는 데다가 1을 많이 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양대 자연은 국어가 1, 수학이 1.75, 탐구가 1.75니까 이 둘의 반영 비율이 국어보다 높다라는 걸 뜻해요. 약 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할까요? 75%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 갈 거다 그러면 과학은 좀 중요합니다. 근데 또 어려운 얘기인데요. 만약에 어느 대학이 계열과 내가 예를 들면 문과에 갈 건데 그 대학은 국영수 4만 반영해. 그러면 과학은 반영을 안 하니까 그럼 할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주요 과목은 잘하시되 국영수가 메인 기본이고 과학과 사회는 그거보다는 비중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자연계열을 갖게 분명하다 그러면 그래도 과학은 좀 챙겨서 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수능 오래 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수능 봐야겠어요. 4등급 아이들 뭐 이제 서울 가고 싶은데 기록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저 이제 수능 잘 봐서 갈래요. 잘 본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나중에 그나마 역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1학년이 잘 안 됐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 말의 이제 실천적 결론은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은 1학년 때부터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폭이 점점 좁아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Q&A를 좀 짜봤습니다. 뭐 이제 고등학교 곧 정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의 의견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고가 좋을까 특목자소가 좋을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용의 꼬리냐 뱀의 머리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용의 머리가 되면 제일 좋고요. 뱀의 꼬리는 착인데 그건 피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성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왜냐면은 특목자사고에서 1등급을 맞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거고요. 사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깔아줄 바에야 일반고 가서 높은 걸 맞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가서 견딜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서 견딜 수 있고 가서 진짜 울면서 버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빡센 환경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명지고가 좋습니까? 충암고가 좋습니까? 뭐 가졸고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지금 저희가 쭉 말씀드린 게 어느 학교가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대학은 전국에서 가는 거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모가 큰 데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리 통계적인 거죠. 왜냐면은 이제 200명이면은 1등급이 8명이지만 400명이면 1등급이 16명이니까 그럼 들어갈 가능성이 아니요. 그만큼 잘하는 애들도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미끄러질 때 안전판이 있는 거죠. 뭐 몇 개 틀려갖고 쭉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 하나가 그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여고거든요. 동명여고예요. 동명여고인데 이 아이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1등급 나오고 막 그러는데 미적분에서 실수를 몇 개를 했더니 워낙 미적 듣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4등급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실수 3개에 거의 박살이 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내신을 완전히 접혔죠. 마지막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런 데가 어디냐라고 보시면 이게 총원입니다. 이게 9등급 숫자이기도 한데요. 요만큼까지를 저희가 구분을 해놨고 이 대학에 갈 거면 이 정도 안에 들어오면은 2등수 안에 들어오면 된다. 교과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제시드린 거고요. 사실 여긴 아닙니다. 여기도 잘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 4년제 교과에 요 정도 들어오면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 종합으로는 대강 여긴데 여기에다 끝에 걸려놓고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를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서울 4년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특목자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분이 좀 많죠. 여유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학교가 좋냐라고 할 때 이제 총원 좀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지고를 보통 많이 선호하시는 게 그런 이유죠. 뭐 440명 제일 많으니까 이근방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진학률도 좀 높긴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이제 타이핑 쳐갖고 정리한 건데 실제로 이제 가지올고는 진학률이 좀 떨어지고 상암고랑 가지올고가 서대문구에서는 이쪽 서부 쪽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명지고가 진학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높은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진짜 높긴 해요. 지금 이대고도 60%잖아요. 꽤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진학률은 4년제만요. 4년제 진학률만 체크한 거고요. 전문대나 재수는 빠졌으니까 요 정도가 이제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셔서 저희들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분위기에 잘 휩쓸린데 안 그런 중학생이 있으면 이상한 거고요. 분위기는 누구나 다 휩쓸리니까 이런 건 고려가 아니다. 여학생들이 꼼꼼하니까 남학생들은 남고에 가는 게 유리하겠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이 꼼꼼하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있고 좀 너무 주관성이 강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거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서 목표로 하는 거고 분위기 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지 얘가 안 하니까 얘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답과 똑같다. 뭐 아마 과목별로는 저희들이 뒤에서 분석은 해드릴 거예요. 무슨 학교가 특징이 어떻고 이런 거는 짧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의고사는 이제 곧 3월 가면 이제 모의고사 볼 테니까 1학년 모의고사는 아예 무의미해요. 1학년 모의고사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거 갖고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2학년 모의고사는 체격 검사라는 건 이 얘기예요. 어느 날 데려다가 키를 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데려다가 그냥 그 점수를 매겨서 전국에서 얘가 몇 등 정도 하는지 체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고 범위가 많아서 일단 그게 안 되니까 모의고사 준비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학년 모의고사부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수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뭐 수능 준비는 지금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자연계는 조금 더 시기가 당겨지긴 해야 되는데 미적분 때문에 요거는 지금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적과 실력을 뛰어넘는 이 시는 로또와 같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첨자가 있는데요. 그게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거꾸로예요. 뭐 학종을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과목을 듣고 해야 하는 그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있기 때문에 학과 먼저 결정을 하시고 대충 학과 후보군이라도 몇 개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 대학을 결정한다는 건 목표 타겟 포인트를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막 감량을 하더라도 내가 몇 킬로를 빼야지라고 해야 빼지 그냥 살 빼야지 이러면 계속 영원히 다이어트하는 저처럼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전형이 결정된다 보시면 되고 무엇 하나 쉬운 길은 없다라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무엇 하나 쉽진 않습니다. 그 쭉 설명드렸지만 긴 시간 동안 이거 가만히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국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2028학년도 해당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개정된 상황을 아무리 제가 그 계속 찾아보고 뭐 생각해봐도 내신과 수능을 뛰어넘는 뭔가 입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생활, 학교 성적 이런 거를 잘 챙기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무슨 전형으로 갈 거냐 하는 시기는 실제 결정은 2학년 1학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1학년 1학기 정도 끝나면 아이와 함께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전형이 일반고에 유리한 건 아닌데 나중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약간 막막함의 정도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종합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생부가 좋지도 않은데 그냥 무조건 종합 써요. 수능은 힘들 것 같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괴로울 것 같고 내신은 안 좋고 그러면은 종합밖에 안 남지. 그래 제가 그 Q&A를 이렇게 했었지만 고1 고2 때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이런 거까지 물으면 놀았어요. 애들이 진짜로 그래.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공부해. 공부밖에 없어. 사실 대학은 원래 그런 거야. 수십 년 동안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학년 이렇게 끝나면 이 자제분들과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정신도 많이 없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제 통계가 어떻고 실제 우리 앞에 놓인 그림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은 상황은 이렇다를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